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안전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보고자 원하시는 분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안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란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본능들이 있잖아요. 욕구들.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본능, 또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또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또 육체의 만족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안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들, 이 부분이 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뭐 저번에도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욕구는 여러 결함들, 성격적인 결함들, 또 부족함들, 뭐 예를 들어 분노, 또 원한, 두려움, 질투,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교만,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내 안의 욕구들입니다. 욕구들. 그래서 하지만 또 이 욕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이제 내가 이제 죽을까봐 두려운 거, 뭐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내가 이제 안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말로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사건들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이제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화가 나거나 이제 두렵거나 막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 정도의 사건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요일에 저는 이 회복 모임에 꼭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행사가 있으면 나는 이곳에 오는 것이 신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에 한 번,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행사가 있는 거는 되지만 저는 매주 그때가 화요일이었나? 아마 화요일에는 꼭 그 회복 모임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 그 화요일 날 정규 야간에 정규 행사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그럼 이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있었어요. 정규적으로 거기서 뭔가 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거를 저한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안전 본능이 딱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딱 그 앞점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먼저 굉장히 두려웠어요. 야, 안전 본능. 그러니까 나는 회복 모임에 나가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곳에 나가야지 뭔가 이제 회복의 기조들을 유지할 수 있고 빽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회복 모임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회복 모임에 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안전 본능이 건드려진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회복이 뒤로 갈 수도 있겠다. 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막 초조불안하고 그리고 어디다가 제가 이제 분노가 꽂혔냐면 그 오너에게 분노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게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죽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회복 모임에 못 나가게 해서 거짓말해서 회복 모임에 못 나가게 돼서 내가 잘못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전 본능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잘 안 했죠, 사실 그 이후로. 그리고 분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한 3년간 거기 있었는데 3년 동안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오너를 이제 좀 미워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 역할들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좀 잘 안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직장과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직장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때 이제 옮겨갈 때 이 안전에 대한 본능이 굉장히 이제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안전에 대한 본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눈앞에 안전 뭔가 보여야 돼요. 근데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거나 내가 굶거나 내가 이제 직장이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고 막 공황처럼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직할 때 막 이 직장 저 직장을 막 지원을 하다가 자기의 그 가치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회사에 딱 지원을 하게 돼서 그냥 거기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제 직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딱 떠서 이제 가게 되는 순간에 그만두고 딱 가게 되는 순간에 다음 직장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려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막 넣는 거예요. 뭐 10개, 20개씩 막 넣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내 가치보다 훨씬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원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눈앞에 불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만 이제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 여자들이 더 특히 남녀 차별이네요. 어쨌든 이제 아내 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뭔가 이제 확실한 게 남편의 직장 뭔가 확실한 게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이제 아내도 역시 굉장히 초조해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겠네요. 이게 꼭 여자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저도 불안하고 이제 아내도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잘못된 선택들을 했던 적들이 좀 이렇게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또 다니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안전 본능이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통장에서 돈이 꼬박꼬박 돌아오니까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직장을 그만두고 붕 뜨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그러지 않는 걸 확인하고 또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확인하고 요 일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했어요. 이제 제가 또 세 번째 이제 경우는 뭐냐면 직장에 들어가서가 문제입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 자리가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나 잘리면 어떡하나, 나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나, 이 불안함에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늘 입에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이거 나 잘리면 어떡하지? 나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거를.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제 잘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가졌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어렵고.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본능이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내랑 저랑 또 같이 이제 이 안전 본능이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눈앞에 확실한 게 보이지 않으면 막 정신을 못 차려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직장에서 나오는 뭐라 그러죠? 그 직장에서 나오는 집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직장을 나오고 이렇게 좀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돼서 이제 집을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집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이 불안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싸우고 아내도 저랑 싸우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가졌었고 또 이제 아내도 이제 직장을 이제 나중에 구했는데 아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이제 이게 뭐 누구나 이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물론 그렇죠. 누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누구나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 본능이 굉장히 약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않을 때는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들어가면 잘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가운데 늘 불안해하고 초조했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서 이제 일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의 삶에서 굉장히 저를 좀 좀먹고 늘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저를 이제 살아가게 했습니다. 제가 후원자들이 한 8명에서 9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7번째, 8번째 후원자들, 그러니까 8번째인가 그 후원자가 호주분이었어요. 호주분이 저를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초지일관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두려움이 너무 많다. 너도 너무 두려움이 많아. 너 너무 두려움이 많아. 그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의 그 근본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안전에 대한 본능이었거든요. 본능이 안정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안전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안전에 대한 본능으로 인해 욕구가 너무 강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여럿 봐요. 예를 들어 이제 늘 이렇게 잘 돈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막 굉장히 인색한데 그 본능 중에는 내가 돈을 뭐 1,000원, 10,000원 이렇게 쓰게 되면 잘못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눈에 꼭 확실한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게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 예를 들어 상사 같은 분들이 눈에 뭔가 확실하게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막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아래에 성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런 거 하지 못하고 이제 안정적인 그 과정들, 진로들을 이렇게 밟아서 나이가 차기까지 뭔가 모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보았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본능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제 소심하고 또 자기 안에 틀에 갇히고 늘 두려움에 이제 갇히게 되고 늘 예민해 있는 사람, 또 원한이나 분노가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 부분을 잘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해결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멘토링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카페에 가입하셔서 같이 커뮤니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골반 가운데 열심히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도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